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시한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앞서 들으셨지만 전체의 3% 정도만 복귀한 상태고 오늘 네. 전공의 몇몇과 면담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까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례법에 이어서 오늘 다른 제안을 또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의사 단체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펼쳤던 논리가 의대생들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그렇죠. 것이다 예. 이거였죠. 특히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교수로부터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는 특성이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이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겠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짚어주신 대로 그 정부가 보완책으로 그동안 제시를 했던 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죠. 그렇죠. 예.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기소를 면제해준다. 이게 골자인 건데 예. 그 필수 의료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소송 이슈 때문에 그렇죠. 기피를 한다. 예.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 행위에 나설 때 어떠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게 취지인 건데 그런데 이것도 실상 그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특례만 늘려주는 것이다. 아, 예. 이런 반발이 면제부를 또 주는 거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2,000명 늘린다고 했던 게 그런 협상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냐.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는 전공의들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니까 36시간 연속 근무 시간도 단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 복지부 차관 명의로 문자 메시지도 보냈었잖아요. 예. 대표급들이랑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간 열어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찾아와라 이거였는데 뭐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진 않았고요. 몇 명 예. 오지 않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관계자가 아직 참석하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예. 3시간 반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요. 일부 복귀 소식도 들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경 대응 기조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예. 자,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뭐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계속 공언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장 3월부터 면허 정지, 형사 고발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우선 행정처분은 처분했다라는 사실과 그 근거를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예. 합니다. 예. 당사자에게 보내고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데요. 예.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다. 네. 그래서 납득하지 못하면 정해진 대로 처분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물론 그때 사법 절차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 현재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지금까지 7,800여 명으로 7,000명이 파악이. 넘네.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또 정부로서도 목표가 뭐 의사나 누구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막 뭐 찍어내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고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집행부 등 이런 지도부 면면들을 중심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먼저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주요 몇 명을 우선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법적으로는 앞으로도 따져볼 게 많겠지만 그 일단 복귀 명령이 적합한지 여부와 별개로 명령이 떨어졌고 예. 그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예.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앞에 의료 현장의 상황도 좀 봤는데 지금 수술 축소, 외래 진료 축소하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얼마나 정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당장 너무 힘들죠. 그리고 예. 정부는 오늘까지 미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기계적으로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사법 처리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기계적으로라는 말에 좀 의미를 뒀는데요. 그러니까 예. 뭐 이거저거 상황 안 봐주고 10명이면 10명 그대로 다 처분을 하겠다. 이런 예. 의지가 읽힌 대목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면허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여러 문제를 좀 촉발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국민들이 이제 여론이 너무 싸늘해지면서
면허 정지가 뭐냐. 이건 취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정지 잠깐 풀리면. 그러면 3개월 정지, 뭐 1년 정지 한다고 해도 안식년처럼 좀 쉬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전공의들도 그렇습니다. 이 3개월 면허 정지를 전공의 10,000명에게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됐는데 비상이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들은 이거 실행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거의 이제 겁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하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우리 좀 쉬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는 거죠. 예. 근데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보면 2000년에 의약분업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휴업을 주도했던 전 의협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2006년에 의사면허 취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3년 뒤인 2009년에 의사면허를 재취득합니다. 아, 예. 예. 그나마 이게 처벌을 받은 사례고요. 예. 이걸 제외하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거죠. 예. 또 가장 큰 패착으로 거론되는 게 2020년에 10명 고발했다가 취하하고 네. 또 국가고시 안 보겠다고 거부한 의대생들한테 또 기회를 줬죠. 예. 그래서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번복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대 졸업생들, 의대의 특성을 좀 보면 의대 졸업생들은 매년 입학부터 숫자가 정해지고 네. 그 루트대로 그 인원이 쭉쭉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 입학 때부터 현업에 가서까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동기가 그 동기고 선배가 예. 또 그 선배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해 졸업해야 할 의대생들이 의사 자격을 따지 못하면 병원에선 또 이제 수급이 안 되는 거고. 아, 예. 이렇게 현업에서 계속 같은 사람들을 부대끼는 문제는 또 어떤 걸 만드냐. 개별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든다. 예.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아무튼 면허제도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마치 이게 예. 좀 무소불위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의료계 인력 구조 자체를 좀 고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공의들이 이탈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의료 대란이 오는 것 자체가 예. 우리나라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보통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들이 상급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보고 전공의들은 좀 학습과 수련에 조금 더 힘을 쓰는 예. 그런 구조가 다른 나라에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을 하면 갈아서 넣는다.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쓰고 그럼 전공의들은 내가 정말 이것만 참고 개원하자라는 보상 심리를 가질 수 있겠죠. 상급 병원들 중에서도 그 더 자본력이 강한 예. 빅5 병원에서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뭐 물론 의사들로서는 이 규모가 큰 병원에 또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보면은 빅5 병원 중에 서울대병원이 전체 의사의 46%가 그렇죠. 전공의로 예. 이루어져 있고, 전공의 비율은 높습니다. 지금. 네, 세브란스도 40%가 넘는데 지금 표 보시면 뭐 미국 같은 경우가 15%. 하버드 대병원이 예. 15%, 일본 도쿄 대병원이 10% 이렇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증 의료, 응급 환자들 돌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렴한 인건비로 이 각 병원 운영 주체들이 전공의들을 채워가면서 돌리고 있는 건데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77.7시간을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병원 운영자 측에서는 필수 의료가 적자를 내는 과이다 보니까 또 줄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전공의 수련 비용이나 어떤 전문의 고용에 있어서 지원이 없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달 3일 연휴 마지막 날 촌궐기대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